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살충제 계란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강타한 화학물질의 공포. 현대인들은 독소실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피부나 소화기를 통해서 내부로부터 들어오는 화학물질 등이 체내로 들어와서 독소가 발생하게 되고요. 주목해야 할 독소가 바로 환경호르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변검사 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이렇게나 높을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난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성 성기능이 약화가 돼요. 안 돼! 건강을 위협하는 독소.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네, 신나게 춤을 추면서 독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독소는 빼내고 건강은 채우고. 팝스타들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몸신이다에서 알려주는 독소를 확 빼내는 방법. 이거 따라 하겠는데요? 이거 하겠어요, 이거.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똑똑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더욱 건강해지는 대한민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진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분이죠. 개그맨 정종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야, 셋째, 셋째 보고 나서 집안 살림에 푹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요즘에 옥주부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가정에 폭 파묻힌 내는 거. 이거 참 배울만해. 고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옥주부라고 불러주세요. 저희가 오늘은 옥주부를 위한 방송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질병이 몸 안에 쌓여있는 이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오래전에 한 이야기가 최근에도 계속 증명되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이것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동맥경화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유발시킨다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복부 비만, 피부 트러블, 두통, 당뇨 혹시 이런 걸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우리 전신의 면역 질환을 가져오기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일지 오늘 그 문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몸신 주제 이겁니다. 지방이겠지 뭐 지방. 지방. 살. 오늘의 주제 몸이 가벼워지는 습관 독소를 빼내라. 이야. 독소 이야기예요. 근데 이 독소가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언급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요즘 사실은 독소에 관심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평소에 디톡스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지금 막 욕구가 샘솟고 있어요. 너무 욕구 부리지 말고. 많이 욕구 부리는 거. 사실 우리 몸에 축적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이걸 바로 독소라고 합니다. 독소. 자, 독소는 사실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되고 이 활성산소라는 놈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떨어뜨려요. 미토콘드리아 일을 못하게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지방을 태우고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세포마다 다 있어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일을 못하게 하니까 지방이 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방이 늘어나겠죠. 여러분 몸에 지방이 늘어나요. 그럼 그 지방에 독소가 또 쌓여요. 독소가 또 쌓이면서 지방이 또 못 태워지니까 또 늘어나요. 그래서 독소가 꽉 차 있는 몸이 바로 살쪄 있는 몸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이게 살인 줄 알았어. 근육인 줄 알았어. 이게 우린 독덩어리야. 그러니까 이 독이 독하게 안 빠지는 거야. 왜 우리래 자꾸. 역시 관심 많으세요. 이 문제를 오늘 스튜디오에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 전신의 건강을 망친다는 이 독소, 그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소문도 무성하고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디톡스, 해독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몸신 주치 먼저 모셔봐야겠죠? 자, 같이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독소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지금 건강이 위험하다. 독소로부터 건강을 지켜줄 오늘의 몸신 주치 이승엽 한의사. 아유, 아주 건강한 미소를 갖고 계신 젊은 몸신 주치를 오늘 모셨네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독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게 이제 우리 전신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에요. 네, 아침에 얼굴이 많이 붓고 또 피부에 뾰루지가 많이 나고 다크서클이 심하게 생긴다면 지금 벌써 몸속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다크서클. 오늘 그 독소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좌불안석이에요. 얼굴 붓고 다크서클 생기고 다행히 이제 뭐 나이 들어 뼈들이진 조금 이제 덜 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독소가 쌓여서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저는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면 아 오늘 독소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독소가 아직도 쌓여 있는 거라니까 오늘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 독소라는 게 왜 이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쌓이는 거죠? 네, 독소가 쌓이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크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좋지 못한 사기인 육기와 인체 내부에서 순환 저하로 생기는 독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현대의학에 접목해보면 화학물질, 미생물 등의 유입으로 인해 생기는 외인성 독소와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대사산물, 그리고 기능을 다했지만 처리 못하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등으로 인해 생기는 내인성 독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다 처리되지 못해서 그냥 쌓여 있는 것들이 있다. 네. 정말 내인성 독소라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인성 독소가 아니고 내배성 독소. 성배. 고맙다, 축하해 주셔서. 네, 이용식 씨 말씀대로 현대인들은 영양 과잉으로 만든 독소 시대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내인성 독소는 음식물의 불완전 연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되고 또 에너지로 바뀌고 대소변으로 배출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일부가 좀 남아있다면 점점 노폐물이 쌓여가면서 몸 밖으로도 드러나는 사인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완전하게 연소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는 장에서 부패되면서 장벽을 자극하고 장의 상피세포가 계속 파괴되면서 대장암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나쁜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서 몸 곳곳에 전달이 되는데 이런 물질들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면서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또 복부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에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 최근에는 내독소가 치매나 염증성 질환, 폐혈증, 자가 면역 질환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끼를 먹고 나면 속이 계속 약간 더부룩하고 약간 채끼는 아닌데 뭔가 좀 약간 답답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또 다음 끼니를 먹으면 또 더부룩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악순환인 것 같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소화기 질환인데요. 한의학에서 보면 식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먹을 식에 쌓일 적. 아까 식적이라는 게 저는 무슨 적자를 쓰는 줄 알았더니 쌓일 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채기가 느껴지네요. 네. 우리 몸속에서 이미 소화됐어야 할 음식물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쌓여있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식적이 계속되면 가스를 발생시키고 더부룩한 불쾌감을 주고 복부가 항상 불룩하고 가슴이 답답한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요, 보통 이렇게 가스가 발생하고 더부룩하고 뭔가 불편하고 이러면 그건 체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한 게 뭐예요? 몰라요. 우리가 체한 게 뭐예요? 몰라요. 우리가 술 가서. 네, 식적은 단순한 채기인 식체와는 다릅니다. 식체는 소화제를 먹거나 우리가 손을 따거나 침을 맞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이고요. 네. 네, 식적은 만성적으로 음식물이 계속 쌓여있는 상태로 식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음식을 안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또 꽉 찬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식적이 지속되면 노폐물의 부패가 진행되면서 담음이라는 독소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독소들은
위장이나 소장, 대장의 기능을 자꾸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독소가 좀 많이 껴 있으면 좀 방귀도 좀 많이 나오나? 그럼 아무래도 가스가 많이 차니까 그럴 가능성이 가스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이 식적이 생기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 그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네. 급히 먹고요. 많이 먹고 또 잘 씹지도 않고. 나네 나.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는 흡수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장 누수증과 같이 위, 장의 점막을 통해서 체내로 흡수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변성 과정을 말하면 부패되는 썩는 과정을 거쳐서 독소로 작용하게 되고 이런 독소들이 체내에 쌓이면 위와 장의 점막이 경화, 딱딱해져서 기능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가 있죠. 저한테 식적이 쌓여 있는지 확인 좀 지금 하실 수 있나요? 해주실 수 있나요? 식적은 이 소화기에 쌓여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상태를 아우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순히 위장 내시경처럼 위장 표면만 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의학에서는 복진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이 배꼽과 흉골의 끝단에서 가운데 중안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 중안이라는 부위를 스스로 만졌을 때 강한 압통이 있거나 항상 이 부위가 더부룩하다면 식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만 딱딱한 게 아니라 전체가 딱딱한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만져보고 느끼지 않고 다른 간단한 방법은 또 없나요? 복진 이외에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혀를 보는 설진이 있습니다. 설진. 그 혀의 모양과 색, 부어있는 정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설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요. 제가 판넬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손거울 준비하셔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혀 표면은 소화기 상태를 잘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혀를 내밀었을 때 이렇게 그림처럼 백태가 있잖아요. 혀는 쉽게 말하면 혀 상피세포와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백태는 미생물이 사멸하고 남은 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태가 낀다는 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온도나 습도 이런 것들이 깨져 있다는 것 뜻입니다. 그러니까 혓바닥이 하얀색을 띠면 백 속에 가스가 차 있는 상태로 식적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렇게 점점 노랗게 변하면 염증이 생겼다고 보는데요. 이 색이 진해지면서 갈색이 되면 염증 상태가 심해졌다고 진단을 합니다.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네. 백태가 있는 분도 있고 좀 또 어르신들 가운데는 황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색이 짙어질수록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혀 가볍게 볼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이게 설진인 거죠? 설진. 네, 설진입니다. 혀를 통해서 진단을 하시는 건데 우리 한번 아니 네. 저는 혀를 보여드리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왜요? 혀가 너무 못생겨갖고. 뭐가 못생기기는. 네 얼굴에 그 혀면 잘생긴 확인해 주시죠. 네. 예. 자, 그럼 저희가 먼저 우리 빅마마님의 아주 귀한 혀죠. 맛을 감별하시는 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신지요? 쓱 한번 보여주세요. 긴장되네. 혀는 날씬하네. 혀는 날씬하네. 폐 상태가 이러신데 빛깔이 좋으신데요? 네. 좋아요. 설태는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저 가운데를 보시면 혀가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위장에 염증이 많을 때 나타납니다. 소화기 쪽에 염증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음식의 식습관이나 또 종류들을 좀 주의하셔야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용식님. 빅마마님의 혀, 귀한 혀를 보여주신. 자, 다음은 천안 혀입니다. 아이고. 어디 한번 볼까요? 아까 빅마마님의 혀를 비교해보면 훨씬 더 백태가 좀 많이 끼어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좀 과식을 많이 하시거나 좀 식사에 중간중간 텀이 좀 짧고 소화기에 쉴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면 이렇게 백태가 좀 많이 낄 수 있는데요. 식사 종류와 식사량 두 가지를 좀 잘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 제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동료들하고 같이 먹어요. 그리고 빨리 드시고. 결국은 끝까지 씹지를 않고 씹다가 보면은 벌써 음식이 숟가락에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삼키고 다시 얘를 넣고 그냥 완벽하게 이걸 다지질 않고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될 리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습관을 개선하자면 음식을 완전히 삼키고 난 후에 숟가락을 다시 드시는 거. 그러니까 한 숟가락을 드시고 내려놨다가 네, 음식을 다 드신 후에 다시 숟가락을 잡으시면 숟가락을 뺏는 건 어떤가요? 숟가락을 뺏는 건 어떤가요? 지금 이 상태라면 네. 어디에 해당할까요? 식적 초기 단계와 염증 초기 단계 사이쯤에 계신 걸로 알고 예. 백태나 황태 사이. 자, 그러면 다음 분 이제 정종철 씨. 네. 오래간만에 모셨는데 저희가 혀를 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무슨? 전 혀 원래 갈라져 있었는데. 진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상처가 아니에요? 그냥 옛날부터 이랬는데. 오. 갈라지는 게 좀 보시면 혀에 군데군데 상처가 난 것처럼 많이 패여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소화기에 상피세포도 많이 파괴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쪽을 사실 복진을 하거나 맥진을 해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제 식습관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또 치료까지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뭐 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색택은 나쁘지 않으죠. 근데 몸에 좀 열이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설 끝 자체가 좀 붉으시기 때문에 열이 많은 듯.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드디어 레이디 제인의 궁금하다. 안 보여드리려고 를 한번 했는데.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조금 더 더 내놔라. 혀 중에서는 가장 표준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혀가 약간 좀 부어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대사가 좀 떨어지면서 에너지 대사가 좀 저하되는 기혈증, 피로감이 조금 있으시죠. 맞아요. 아니 너무 잘 보신다 선생님이. 저기 선생님을 자꾸 저기 전 보는 분처럼 아니 너무 대사가 약간 그렇잖아. 신통방통하셔가지고. 그래. 네. 근데 이제 피로감이 그렇다면 혀가 이제 부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몸 컨디션이 좋아지면 혀가 네. 붓기가 빠질 수도 있다. 혀도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 몸이 붓듯이 혀도 붓게 되는데 간혹 혀가 많이 부으신 분들은 이렇게 혀가 부으면서 치아에 눌려서 치아 이렇게 혀 가장자리에 치아 자국이 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시은설이라고 하고요. 특히 컨디션 안 좋으실 때 이빨 자국이 많이 나 있다면 오늘은 내가 좀 많이 피곤하구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어서 그런 거군요. 어쨌든 사람마다 혀의 길이가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임호 씨 왕의 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왕의 혀. 용설입니다. 용설. 와, 왕의 자세다. 혀 잘생겼어. 우와 건강하네. 설태를 보면 안정적이신데 혀의 가장자리를 볼 때 약간 푸른빛이 좀 있으세요. 선홍빛에는 확실히 가깝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혈관계통의 순환계통이 좀 저하되거나 속이 좀 차거나 맹할 때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적이라는 거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다 처음 들어보시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뭐 아까 식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흔히 체한 거라고 얘기하는 그거랑 증상도 비슷하고 그래서 대부분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체했나 뭐 소화제 먹을까 이러고 그냥 넘어가실 것 같거든요. 식적 인식 못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식적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만성적으로 독소로 변해서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되고 간에도 기능이 떨어지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소들은 전신으로 퍼져서 성인병뿐만 아니라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자궁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식적으로부터 이제 유발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두통입니다. 이 식적이 소화기 증상뿐만 아니라 이 식적으로 인해서 생긴 노폐물, 독소, 담음, 습담 이런 것들이 직접 이 두부, 상체에 작용하면 근육에 작용하면 목이 뻣뻣하고 그 긴장으로 인해서 또 두통이 올 수도 있고요. 직접 두뇌 쪽으로 작용을 해서 또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 식적 요통, 허리가 아플 수 있고 협통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식적설이라고 해서 설사와 같은 증상도 일으킬 수 있을 뿐더러 이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식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몸 안에서 생기는 이제 내독소를 알아본 거예요. 식적이라는 단어를 오늘 알게 됐고요.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네요. 지금 여러 가지 질환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독소가 있죠. 바깥에서 오는 독소겠죠. 네. 식적인 내독소라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화학 물질 등이 체내로 들어와서 생성되는 독소를 외독소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독소가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은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을 다른 말로 하면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몸의 호르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온갖 질병이 다 만들어지는데 이 호르몬의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교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최근에 이런 환경 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말 많은 화학 물질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을 만지거나 보거나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에도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다 버렸잖아, 몸신 때문에. 뭐 파라벤이니 벤조페놀이니 워낙에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 완전 민낯으로 살 수도 없고 기초 화장품을 바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뭐 노케미족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배제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런 걱정도 있긴 해요. 걱정이 많으면서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는 받으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놓고 계신 분도 꽤 계시거든요. 맞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 종류만 해도 약 45,000여 종입니다. 약 45,000여 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해 정보가 확인된 경우는 대략 한 15%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쓰는 화장품, 샴푸, 거품이 인위적으로 나고 인공적인 향이 나는 것들 그리고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비닐, 음료수 캔 등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합성 화학 물질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 몸속으로 노출되는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자꾸 발표되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이라는 데에서는 이 혈액 속에 환경 호르몬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동맥의 탄성도가 떨어지는 동맥경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뿐만 아니라 그 환경 호르몬이 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그 환경 호르몬에 오염된 물고기를 장기간 섭취한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는 노인에 비해서 뇌 도파민 수치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늘 주위에 사용하고 하루도 몇 번씩 쓰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진환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파킨슨병 너무 무서운 건데 그런 것도 온다고 하니까 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파킨슨병 나 싫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니 해도 이게 진짜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눈에 안 보이니까 공기처럼 안 보이니까 이게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엄마 아빠들도 걱정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먼저 또 피해야지 아이들에게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소변 좀 받으셨죠? 예, 소변 검사 하셨잖아요. 이걸 알아보기 위한 거였군요. 이런 물질들 얼마나 들어있는지 검사하신 거예요? 네, 2주 전에 우리 몸신 가족들의 소변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체내 비스페놀 A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비스페놀 A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촉하는 환경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이 비스페놀 A는 인체에 흡수됐을 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호르몬 효과를 내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당뇨나 생식계암, 그리고 성기능 저하, 그리고 비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또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해서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조금 긴장되긴 하네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읽으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알려진 비스페놀 A의 소변 중 농도가 한국인 평균치는 1.48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크레아티닌이고요. 수치를 1.48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평균 수치로 이것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모 씨부터 제가 발표를 해드릴게요. 저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이모 씨는 1.48인데 꽤 높아. 꽤 높아. 3.07이면 네, 3.0배가 넘네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모 씨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주의하고 계시죠 지금? 그러게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종이컵 사용도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내가 안 쓰기는 아까도 썼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이에 쓰고 있다니까 우리가. 네, 그 소변 검사와 더불어 그 몸신 가족들의 식습관까지 제가 미리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이나 여러 가지를 잘 활용을 잘 하고 계셨는데도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엔 레이디 제인을 보겠습니다. 레이디 제인은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오늘 오면서도 저는 차에서도 일회용 그 테이크아웃 그 도시락 거기에다가 일회용 숟가락으로 밥 먹으면서 왔거든요. 일회용 그 컵에다가 커피 마시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렇게나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제일 젊은 사람이? 우와, 3배가 넘네요. 진짜 일회용을 많이 썼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일회용품 많이 써서? 레이디 제인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일회용품들을 좀 뜨겁게 음식물이 담기면 비스페놀 A가 많이 농출이 됩니다. 커피 같은 거. 커피. 근데 문제는 이 비스페놀 A가 너무 많아지면 여성 호르몬 밸런스 자체가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난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부터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 뭐 어떻게 되나요? 요즘 따라 좀 여성 호르몬인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드라마 보게 된다. 눈물이 이렇게 자꾸 드라마 보고 훔치고 있고. 영향이 있나요? 네, 비스페놀 A가 높아지면 남성 성기능이 약화가 돼요. 남성 성기능이 약화가 돼요. 저희가 한 가지만 살펴보는데도 이렇게 높은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야, 정종철 씨는 그래도 아이 셋 낳고 이런 물질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신경 쓴다 하는 것들 생활 속에서 아니 웬만하면 유리컵 좋아하니까 플레이팅 이런 거 막 너무 좋아하고. 어머나. 그래서 일회용기랑은 사실 좀 거리가 멀긴 멀어요. 그래요. 그래서 옛말에 그 생긴 대로 놀고 있네. 이게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정종철 씨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와, 그래도 평균의 가장 좋다. 아니 근데 평균을 넘었는데도 이렇게 박수를 그러네. 평균을 넘었는데 박수를 받았어. 근데 확실히 신경 쓰고 살면 다르게 그러네요. 바뀌네. 이 소변 검사 내용이라는 게 뭐 몇 달간의 결과 같은 게 나오는 겁니까? 며칠간의? 비스페놀 A도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배설이 돼요. 근데 적게 들어오는 것과 많이 배출하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간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배출을 못하거나 또 많이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많이 쓰고 있다면 점점 높아지겠죠. 어쨌든 최근에 여러 변화를 가져온 것이 지금 이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비스페놀 A들. 이런 비스페놀 A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이용식 씨 결과 보여주십시오. 어머, 이건 정말 박수 받을 일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독소가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 그냥 살인 걸로. 아우. 젊은 애들 걱정이네 진짜. 이용식 씨는 1.2영. 정말 대단하네요. 예, 평균 우리 집에 종이컵이 없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이 몸신을 보더니 다 잔을 바꿔버렸어. 병으로. 그러니까 뭐 매일 설거지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컸군요. 역시 아내의 힘.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예요, 우리. 이렇게 좋은 결과 봤을 때. 아니 근데 워낙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아무래도 신경 쓰시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인스턴트를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딱 하나 제가 못 넣는 거 하나 있어요. 왜 흰밥 위에다 이렇게 구워서 먹는 맛있는 이렇게 S자로 시작하는 햄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좀 걱정이에요. 그걸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이 참, 근데 그것만 안 먹었으면 이용식 씨 이길지도 모르겠네. 예. 우리 빅마마님의 결과 보여주시죠. 야, 기대가 된다. 0점 맨 나 나오죠. 미치겠다. 어머,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요? 왜 그러지? 아니 그러면 선생님 햄을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좀 많이 먹어. 난 독소가 틀림없네. 예, 우리가 먹어서 비스페놀 A를 섭취하면 그래도 99%는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가 피부로 닿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마도 피부에 닿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금 비스페놀 A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용식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한국인 평균치 1.48보다 훨씬 더 조금씩 초과된 상태세요. 그래서 비스페놀 A가 이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이기도 하고요. 우리 캔 코팅 재료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생활 습관이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만지는 것 가운데 비스페놀 A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뭐 준비됐는데 어떤 거죠? 네, 지금 이것은 이제 영수증이나 순번대기표, 우리 은행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받는 것들인데 못 잡는다, 못 잡아. 여기에 비스페놀 A가? 네. 그래서 영수증과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감열질이라는 건데 이 감열질한 표면을 화학물질로 코팅을 해놔서 열이 들어가면 이제 그 지점이 점점 색이 변하는 그래서 글씨가 나오는 거군요. 네.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가열시 색을 내기 위한 발색 촉매제가 이제 비스페놀계 화학물질로 사용이 되는데요.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을 하시려고 지금 이거 헤어 제품 기구를 갖고 오셨네요.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열이 가해졌을 때 이게 이제 글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손에 쥐잖아요. 그렇죠. 저는 막 입에 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맞아. 주차료 같은 거 내거나 뭐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이 비스페놀 A 환경 호르몬이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꼭 입이 아니라 이 피부를 통해서도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지갑에 이렇게 영수증 함께 넣지 마시고요. 영수증은 따로 모으거나 그리고 영수증 보시고 나면 꼭 손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비스페놀 A 얼마나 강력한
물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철이 소금물에 쉽게 부식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수조에 소금물을 준비하고 코팅되지 않은 캔 2개를 준비했는데요. 통조림 캔의 내부는 식품과 닿아서 녹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에폭시 수지라는 걸로 코팅을 하는데요. 이 에폭시 수지의 원료가 바로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입니다. 보통은 내부만 저렇게 코팅을 하죠. 근데 지금 이제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깥 부분에다가 코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저렇게 에폭시 수지를 바르고 한쪽은 바르지 않은 2개의 캔을 소금물에 넣어서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바르지 않은 쪽 캔은 점점 저렇게 녹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하루만 해도 저렇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캔은 어떨까요? 한번 보실까요? 네. 완전히 원상태로. 완전히 원상태로. 이렇게 녹을 방지할 만큼 강력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스페놀 A입니다. 근데 저 지금 에폭시가 나왔지만 요즘에 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 가운데 바닥에 에폭시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비스페놀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 보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스페놀 A라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 용출이 돼서 나옵니다. 이 캔을 가열하면 정말로 이런 비스페놀 A가 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캔을 가열하거나 따뜻하게 하는 것은 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고요.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캔 제품들은 한 60도에서 150도 정도 온도에서 소독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때 이미 이제 비스페놀 A가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캔을 차갑게 해서 쓰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캔을 이용하게 되면 비스페놀 A를 완벽히 벗어날 수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캔 음료뿐만이 아니라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되는 그 커피컵 뚜껑 사용도 유의해야 되는데요. 그거 맛있습니다. 이 뚜껑을 만드는 재료 중에 폴리스티렌이라는 물질이 사용되면요. 이것이 고온에 노출됐을 때 성조숙증이라든지 내분비 교란 물질을 일으키는 비스페놀 A라든지 스티렌 다이머 같은 환경 호르몬이 유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발표되면서 다른 해외에서는 이 폴리스티렌 뚜껑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등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면요. 그 화면 왼쪽에 보시면 PS, 즉 폴리스티렌이라고 써있는 반면에요. 우측에 보면 PP,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요.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을 제한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그런 행동 양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 네, 그렇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량의 경우는 땀이나 대소변,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되지만 배출이 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성 물질들을 평생에 걸쳐서 계속 축적이 되는 편입니다. 결국 나이를 먹을수록 독성 물질의 체내 축적량 또한 많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을 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나이 들수록 통장에 잔고가 자꾸 쌓여야 되는데 몸에 독소만 이렇게 자꾸 쌓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거 오늘 스트레스인데요, 진짜. 걱정 말아요. 우리에게는 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몸신이다. 몸신 괜히 와서 또 알았잖아요. 안 왔으면 몰랐을 건데. 여기에서 디톡스하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주치의께서 나오셨어요. 네. 독소는 인스턴트 식품 속 화학 첨가물을 비롯해 농약, 방부제, 그리고 화학 비료 속의 유기화합물 등 대부분의 음식을 통해 체내로 들어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중요한데요. 몸속에서 독소를 만드는 음식은 피하고 독소를 빼는 음식은 당연히 먹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음식은 우리 몸속에 독소를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음식인데요. 네. 자, 피해야 하는 음식 자, 무엇인가요? 네, 바로 독소를 만드는 음식 화이트푸드입니다. 화이트푸드. 아니, 화이트푸드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 무나 배추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닐 거고. 그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닐 거고 제 생각에 바다나. 까르보나라 이런 거. 고열량이라고 하죠. 까르보나라. 그런 화이트 일리 있네요. 운동 조금 하시더니 지금 시장하실 것 같아요. 상당한 열량이 있는 그런 식품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독소를 만들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화이트푸드. 네. 바로 이것입니다. 겁니다. 밀가루, 설탕, 그리고 쌀. 예. 부정하고 싶은 세 가지예요. 왜냐면 저걸 안 먹고 살기란 사실 단 한 개도 놓칠 수 없는 거죠. 네. 피해야 할 세 가지. 네. 디톡스를 위해 피해야 할 세 가지 화이트푸드, 바로 밀가루, 설탕, 백미인데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네, 정제된 탄수화물은 장내 곰팡이가 제일 기다리는 음식이에요. 네.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곰팡이가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 장내 불균형이 유발되고 또 점점 더 나쁜 독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사실 아예 먹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고요. 특히 대부분은 이런 음식들을 과잉적으로 섭취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자꾸 위축되고 있어요, 우리 둘이서는. 근데 먹어야 될 거를 좀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선생님들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네, 그걸 좀 가르쳐 주시면 혹시 준비하셨습니까? 네. 앞서 화이트푸드는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소 배출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 물론 있습니다. 바로 그린푸드와 레드푸드입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 그린 앤 레드푸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많은데. 레드푸드 하면 토마토 아닐까요? 토마토? 그렇죠. 거의 대부분 토마토는 몸에 좋다니까. 그렇죠. 분명히 저 안에 토마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기왕에 드셔야 되는 그린과 레드라면. 네. 예. 독소를 빼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그린과 레드푸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한창인 자두와 체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풋고추와 브로콜리가 이런 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화이트푸드를 피해서 독소가 생기는 걸 막았다면 그린푸드와 레드푸드를 먹어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면 됩니다. 먼저 그린푸드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간에서 해독하고 담즙으로 배출된 이 담즙이 녹색 채소와 결합을 해서 배변을 통해서 배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근데 레드푸드 쪽에 또 마음이 가는 게 요즘에 자두가 맛있게요. 맛있어요. 자두 너무 맛있고 체리도 그냥 뭐 부담 없이 계속 먹을 수가 있으니까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어떻게 좋은 거죠? 네, 오늘 준비한 레드푸드의 공통점은 바로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라는 것인데요. 해독을 위해서 인체의 중간 대사 과정에 생성된 불필요한 물질인 활성산소를 충분히 해독시켜주는 항산화 작용이 잘 돼야 합니다. 활성산소는 대표적인 내독소 물질이에요. 현대인이 겪는 질병 중에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세포막을 공격하고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DNA를 변형시키고 그리고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활성산소입니다. 이 때문에 체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면서 암이 생기거나 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또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등이 생길 위험이 커지는 것인데요. 이러한 활성산소를 잘 억제해주는 것이 이 레드푸드입니다.
이제 독소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해독도 생각하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하고 또 옷을 입고 몸에 닿는 그리고 몸에 뿌린 여러 가지들을 다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교정하다 보면 우리 간에 해독하는 부담은 줄어들고 더 건강한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똑똑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하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